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지금부터 GV80 인포테인먼트 버튼을 한번 다 눌러보는 걸 해볼게요. 먼저 인포테인먼트 세팅을 진행해야 될 텐데, 세팅 진행하는 거 여기 셋업 버튼 한번 눌러서 여기 있는 버튼들 쭉 한 번씩 눌러볼 거예요. 먼저 차량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액티브 사운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요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운전자 보조 기능부터 시작해서 주행편이 들어가 보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요런 보조 기능 것들은 웬만하면 다 실행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다, 어차피 오른쪽 화면에 어떤 기능들인 건지를 아주 영상으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실행을 시키면 되겠는데, 일단은 다 진행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운전 스타일을 연동시켜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다 보시면 조금 뭐지? 잘 안 맞는데? 이럴 때는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 감속을 잘 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느끼실 때마다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광거리를 가깝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가속 강도는 좀 강하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이건 중간 정도로 하는 게 좋겠고요. 반응 속도는 좀 빠르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속도 제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속도 제한을 한번 보면 속도 제한 보조라고 해가지고 내가 설정된 속도에 맞춰서 얘가 딱 그 이상을 못 가게 만드는 기능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사용할 때 불편한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 정도로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웬만하면 이 디폴트 값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많이 설정을 한다는 거니까. 다음으로 경고 방식 보시면 핸들 진동 경고 해놓으면 좋고, 차로 안전 경고 끄기, 이건 뭐냐면 차로를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은 차가 띠디딕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핸들 진동 경고를 켜놓으셨다면 굳이 경고음을 울리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경고음을 듣는 것보단 진동을 느끼는 게 더 낫거든요. 물론 당연히 차선을 변경할 땐 깜빡이를 켜는 게 좋지만, 깜빡하고 안 켰을 때는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것보단 진동이 낫다. 그 다음에 경고음을 발생했을 경우는 오디오 음량을 줄일 거냐 아닐 거냐, 요거는 취향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주차를 할 때는 오디오 음량을 줄일 거냐, 이거는 웬만하면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차를 잘못하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 보시면 전방 출발 알림 설정해 놓으면 좋죠. 내가 깜빡하고 한눈 팔다가 앞차가 움직였는데 나는 안 움직인다, 그러면 뒷차를 방해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전방 차량이 출발하는 걸 알려주는 기능을 실행을 시키면 적어도 빵소리는 좀 덜 듣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전방 주시 경고, 요거 좋습니다. 이 전방 주시 경고는 어떤 거냐, 지금 바로 요겁니다. 자, 요렇게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카메라가 바로 확인을 합니다. 지금도 여기서 막 깜빡 거리고 있죠. 요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전방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한눈 팔고 있으면 얘가 경고를 날려줘요. 경고음을 날려주고 진동을 알려주거나 그렇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GV70 때도 썼었는데 아주 괜찮은 기능 같더라고요. 그거 쓰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 다음으로 주행 안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켜졌죠. 웬만하면 다 진행하시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방 교차 안전, 이런 것들 다 실행을 해 놓으시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켜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전방 안전 경고 시점은 웬만하면 빠르게가 없으면 보통이 제일 빠른 거죠. 보통으로 설정 그대로 해놓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 주차 안전, 요것도 보시면 카메라 설정 기본적으로 다 잘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움직이실 필요는 없으시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당연히 자동으로 켜지면 좋죠. 그 다음에 주차 거리 경고 자동 켜짐, 저속 주행 시에도 자동으로 주차 거리 경고가 켜진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방 측방 안전,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도 켜놓으시면 좋겠죠. 나머지 다 설정돼 있으니까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일단 우리가 운전자 보조에 대해서 모두 다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아까 드라이브 모드 관련해서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파워트레인에 스마트 모드로 놓고 쓰시면 되시고, 스티어링이나 서스펜션은 모두 다 컴포트 모드로 쓰셔놓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 알려주는 거, 저는 이거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드를 변경했을 경우에 이렇게 인포테인먼트에서 멋있게 그래픽이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 설정해 주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액티브 사운드. 자, 이건 어떤 거냐, 우리가 배기음 효과를 좀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약하게 소리가 나는데, 좀 이거를 강하게로 설정해 놓으면
차량 안에 호랑이 새끼 한 마리 키워놓은 느낌이에요.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사운드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건데 뭐 이게 조금 스포티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시면 좋으시고 약하게 설정해 놓는 거 기본적으로는 좋고, 그 다음에 HUD라고 하죠. 이거 HUD를 사용하는 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우리 저거 전면 유리에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것들이나 속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끄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영상 조정, 앉은키가 높다 이러시면 여기 좀 세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높이를 좀 조정하거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표시 정보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는 라디오 미디어 정보도 이렇게 눌러놓으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 음악의 앨범 표지 화면이 여기 이렇게 전방 화면에 떠요. 그래서 되게 이쁘게 잘 나와서 저는 이 기능도 한번 사용해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라고 하면 우리 계기판을 얘기하는 건데요. 계기판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 제가 내차 사용법 한번 버튼 다 눌러보는 영상에서도 주간 야간을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밤에는 좀 이게 어둡게 하고 낮에는 좀 이렇게 밝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밝기를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면 밝고 좋다. 오, 좋다. 네, 적당하게 좀. 근데 이렇게 밝으면 운전할 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녁에 운전할 때도 좀 어둡게 해놔야 신경 쓰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테마 어떤 거냐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테마가 변경이 된다 하면 자, 이렇게 계기판 화면이 스포츠면 빨간 색깔, 마이 모드면 살짝 오렌지 색깔, 에코 모드면 초록색, 일반이면 이것도 조금 살짝 살구 색깔 같은 느낌 나게 바뀌는데요.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연동해 갖고 바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나오는 거. 오, 이거 멋있다. 오, 이거 D 테마 되게 멋있다. 우리 저 스포츠 모드랑 다 달라. 이거는 지금 저거 스타워즈의 그 광선검 같은 느낌으로 좀 이렇게 딱 멋있게 나오는데, 이렇게 클러스터 화면을 바꿀 수 있는 테마로 바꾸요. 다음에 오토 스탑 누적 시간이 주유 후 정보냐, 현 주행 정보냐, 누적 정보냐. 저는 여태까지 누적 정보를 쭉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해요. 내가 운전하는 동안에 몇 시간 동안을 오토 스탑으로 인해서 내가 연비를 아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표시 정보, 클러스터 내에서 표시하는 정보들 모두 다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웰컴 사운드 뭐든지 있으면 좋죠. 멋있잖아요. 클러스터 넘어가고요. 다음으로는 하이패스. 하이패스 설정하는 건데 음량 안내는 우리가 수동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화면 내에서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좋죠. 3 정도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패스 결제 안내해주는 거 당연히 알려주면 좋고, 오늘 사용 금액으로 알려줄 거냐, 이번 달 사용 금액으로 알려줄 거냐, 이런 것들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빌트인 캠은 우리 홈에 들어가서 한번 따로 볼 건데요. 요건 홈 화면에 들어갔었을 때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 공조장치에서 외부 공기 차단을 알아서 해주는 거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워셔액 연동,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에서 알아서 내기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자동 환기, 우리가 좀 이제 습기가 좀 찬 것 같다 싶으면 얘가 알아서 외기로 바꿔가지고 자동으로 환기시켜주면서 습기를 저감시켜주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습기 방지 기능도 알아서 얘가 설정할 수 있는 거 자동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무드 큐레이터를 쓰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요 카트리지를 안에 넣어놓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요 사용하는 방법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촬영해 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조편이 에어컨 자동으로 건조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이게 시동을 끄고 나면 알아서 얘가 선풍기 바람으로 이 에어컨 나왔었던 이 기를 건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이 고여 있어서 그대로 계속 두면 썩잖아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우리가 에어컨 냄새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걸 애시당초에 다 건조시켜 버리면 아예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그거를 자동으로 차량 시동을 껐었을 때 한 10분 내지 30분 정도를 돌리는 기능이 바로 요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이다. 우리가 요거 가격표를 보시면 애프터 블로우라고 해서 편의 쪽을 보시면 있어요. 그게 써져 있으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후석 공조 잠금, 뒷좌석에서 애기들이 타 있을 경우에 애기들이 자꾸 요 뒤쪽에 있는 버튼을 막 누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고자 싶으시면 요 버튼을 눌러서 잠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터치 버튼 햅틱, 우리가 터치 버튼을 눌렀을 때 진동을 울리는 걸
중간으로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끄게 할 거냐, 아니면 강하게 할 거냐, 뭐 한 중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선 통풍 같은 거를 알아서 내가 온도를 따뜻하게 쏙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열선도 켜지고 핸들도 켜지게, 그 다음에 알아서 요거를 온도를 높여놨으면 알아서 열선, 시트 열선 엉따를 켜주는 거, 아니면 제일 낮게 해놨을 때는 알아서 통풍을 켜주는 거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렇게 막 썩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통풍을 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열이 많은 사람들은 피추, 그 다음에 시트 열선 연동 자동 제어 관련해서는 시트 열선을 켰었을 때 켜지는 열선들이 어디냐를 설정하는 건데, 운전석 암레스트 여기에도 네, 열선이 있고 조수석에도 암레스트 열선이 있는데, 우리가 시트 열선을 틀었을 때 알아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게 하는 걸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좀 이렇게 여기에 열선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수석 암레스트 열선을 끄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런 기능이 있는 거 다 좋잖아요. 네, 이건 모두 다 설정하는 걸로 하고, 시트 열선 비율 조절. 야, 좋은 기능입니다. 네, 시트 열선을 알아서 조정도 해주는 거. 나는 좀 등만 따뜻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쪽에 등받이만 열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야, 이거 진짜 좋은 기능이다. 이거 처음 봤네요. 와우. 그러면 시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 스위치 알림 끄기 켜기. 자,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꺼졌는데요. 저는 이거 웬만하면 켜놓는 걸로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를 조절했을 때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또 모션 같은 거 나오면 또 옆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비싸차는 뭔가 확실히 다르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네, 그런 거 원하신다면 켜놓으시면 되시고, 컴포트 스트레칭 작동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내가 이거 눌렀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음으로 스마트 서포트. 자, 이게 어떤 거냐, 스포츠 모드나 고속 주행 시에 자동으로 운전석 시트를 더 운전하기 편한 자세로 만들어주는, 알아서 좋은 자세로 만들어주는 기능인 건데 저는 별로 추천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에르고 모션 시트를 운전석 기준으로 했었을 땐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작동 시간은 얼마로 할 것이냐를 설정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 스마트 자세 제어, 신체 정보를 입력하면 나에게 맞는 자세를 알아서 맞춰준다 라는 건데, 전 이거 아니고 전 요 정도에 속합니다. 귀여워. 자세 분석하면 귀여워. 뭐라고요? 키가 잘못됐어요. 키 잘못됐어. 아니야, 키 제대로 했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추천 자세로 이동을 했어. 오, 내가 지금 맞췄던 세팅이랑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딱 움직여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좋은 자세로 앉아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네. 야, 나 키 잘못됐구나. 나 키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건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이겁니다. 어디 가서 178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겁니다. 네. 다시 자세 분석 다시 해볼게. 자. 그러면은 제가 좋은 자세로 앉아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네. 다음으로 승하차 편의를 한번 살펴보면, 차량을 내리고 탈 때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무릎을 안 닫고 편하게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전석 시트를 조정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길게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길게 빼놓으면 굉장히 탈 때 그리고 내릴 때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승하차 시에 조수석도 움직이게 할 것이냐 설정해 놓으면 좋겠죠. 승하차 시에 마찬가지로 핸들도 위로 올라가서 이 공간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 놓는 걸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이트 한번 살펴보면 실내 무드 조명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밝기를 최대한 밝게 해놓으면 더 멋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저녁에 운전할 때 좀 시야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밝기를 좀 조절하시면 되세요. 일단 최대한 밝기를 조절하고, 자, 이 상태에서 색상을 고른다. 색상이 정해져 있는 색상 같은 것들을 고르실 수도 있고, 사용자 색상에 따라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 색상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오토브라더스니까 파란 색깔로 맞춰서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이쪽도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파란 색깔로 쭉 나오죠. 네,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한 빨간 색깔로 바꾼다 그러면 짜자잔, 빨간 색깔로 바뀌죠. 여기도 쫙 빨간 색깔로 바뀌었고, 주황 색깔로도 바꿔보고, 자, 그렇게 에메랄드 색깔, 보라 색깔, 그리고 빨간 색깔 이렇게. 근데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 이런 펄 화이트 색깔로 해놓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마치 아이템 강화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드라이브 연동에 따라서 됩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하면 빨간 색깔, 에코 모드로 하면 초록 색깔, 이렇게
무드 조명이 바뀌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웬만하면 변경할 일이 별로 없어서 웬만하면 그냥 마이 모드로 놓고 계속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고, 어두운 곳을 주행할 때는 밝기를 낮춘다. 좋죠. 주의 구간 안내, 이것도 되게 좋은 기능입니다. 뭐냐면 속도 위반을 할 것 같다 싶으면은 이 조명이 계속 깜빡깜빡거려요. 빨간 색깔로. 아주 좋은 기능이죠. 딱지가 날아오지 않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고, 자, 우리 원터치 방향지 시스템 이거죠.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킬 때 이걸 살짝 튕기면 얘가 3회만 깜빡 하고 꺼진단 말이죠. 근데 5회 깜빡이를 하면 5번 깜빡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5번. 근데 저는 3번은 살짝 좀 빠른 느낌이 있고 5번으로 해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능형 헤드램프 기능이 있는데 상향등을 켜는 조건을 설정하는 건데, 내가 40km 이상일 때 지능형 헤드램프, 그러니까 상향등이 켜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건데, 자, 지능형 헤드램프는 그냥 웬만하면 40km 이상일 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0km도 괜찮아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항상 쓰는 게 좋으니까. 웰컴 미러 라이트, 이건 어떤 거냐면 리모컨 키로 차 도어 해제를 하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펴지고 퍼들램프, 도어 램프가 켜진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있으면 좋죠. 그다음에 헤드램프 에스코트, 시동을 끄고 나서도 헤드램프가 한 20초 동안 15초 동안 켜지는 기능, 이것도 있으면 좋죠. 이렇게 해서 라이트 끝내고, 도어 테일게이트, 자동 잠금, 도어를 언제 자동으로 잠글 것이냐 라고 하면 주행할 때, 아니면 R단, N단, D단으로 바꿀 때 어디다 놓든 상관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동으로 잠금 해제는 우리가 시동을 끌 때 걸 거냐 P단에 놓을 때 할 거냐, 보통 애기들이 있으신 분들은 시동을 끌 때 풀리는 걸 해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P단으로 이동할 때는 다들 어른들이 타는데 이미 우리 그 어른들이 이제 차 내리려고 하면 차가 멈추자마자 이거 바로 제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P단으로 놓으시면 이제 그런 센스 있게 알아서 문을 열게 해줄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애기들이 있을 땐 시동 끌 때 혹은 끄기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키를 2회 눌러서 잠금을 해제한다. 이거 어떤 거냐면, 문을 해제하는 걸 한 번만 누르면 운전석만 해제하고 2번을 눌러야 모든 문이 다 열리게 하는 건데, 이 기능이 왜 있는 거냐면, 그런 게 있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문을 다 연다, 이거 한 번 눌렀을 때 문이 다 열린다, 그러면 내가 탈 때 딱 타이밍에 맞춰서 범죄자가 몰래 숨어 있다가 같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한 번만 누르면 운전석만 열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열고 나머지는 문이 안 열리게 해서 보안을 좀 강화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파워 테일게이트, 우리 한국인들은 빠르게 해야죠. 빠르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내 차 사용법 영상에서 보시면 파워 테일게이트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내 차 사용법에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요 인포테인먼트에서 열 수 있는 걸 조정할 수 있는데, 3단계면 요 정도 높이, 2단계면 요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계별로 높이를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높이 조절은 알아서 하고 3초간 눌러라, 제가 영상에서 알려줬던 방법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스마트 테일게이트, 내가 키를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테일게이트로 근처에 갔었을 때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을 사용하겠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이제 차키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트렁크 주변으로 오면 띠띠띠띠 촉 해가지고 잉 하고 열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번거롭거든요. 나는 트렁크를 열려고 간 게 아니었는데 트렁크가 자기가 자꾸 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웬만하면 꺼놓는 게 좋고, 디폴트 값도 꺼져 있는 거네요. 원격 창문 제어,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자동으로 잉 하고 다 닫혀요. 그리고 열림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요 기능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일단은 해놓으면 좋죠. 다음으로 디지털 키,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이나 아니면 NFC 카드, 여기에 동봉되어 있는 게 NFC 카드인데, 이 카드를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초기 설정하는 영상에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설정을 할 때 여기에 들어와서 설정을 하면 된다. 자는 편의 한번 볼 텐데요. 편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후석 승객 알림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우리가 후석에 사람이 있으면 여기 내에서만 경고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핸드폰에다가도 알림을 올려줍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거는 체크해 놓은 게 좋겠죠. 다음으로 서비스 시기 알림,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리에 따라서 빨리 교환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10,000km에 한 번씩 세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00km에 한 번 하려면 100을 누르면 10,000km가 되겠죠. 확인. 그 다음에 알림 기간은 1년에 한 번씩 하십시오. 네. 의견들이 좀 다르지만 저는 보통 10,000km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 요 GV80은 엔진 오일의 수명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명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기능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전석 앞에 여기와 그다음에 뒤쪽에도 충전하는 패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선 충전 편하긴 편하죠. 이렇게 케이블 따로 막 꽂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핸드폰에 열이 좀 많이 발생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가 케이블 꽂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충전 패드 기능이 있지만 웬만하면 케이블로 꽂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우리 충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요거를 타입 1으로 할 거냐 2로 할 거냐. 2로 하면은 저희 그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고 1으로 하면 그냥 상시 점등이 되는 거. 후진 시 뒷유리 와이퍼를 기본으로 작동을 할 거냐, 이것도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로 해서 편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한번 보면 여기 있는 거 웬만하면 그렇게 막 건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번 읽어봐 드리면 표시 정보는 표시 지도 화면에 차량 속도를 표시하는 거 하면 좋죠. 주변 교통 정보 보이게 하면 좋고, 경로선 교통 정보도 알려주면 좋습니다. 경치 좋은 길, 이건 뭐 굉장히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저는 비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눌러보시고 별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경로 안내,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다 세팅되어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내비게이션을 쓰면서 좀 불편한 것 같다 싶으면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 가급적 우회 눌렀더니 진짜 너무 뺑 들어가. 그래서 웬만하면 추천 안 하고 목적지 주변 음성 안내 종료, 뭐 이런 거 종료합니다. 뭐 이런 거 해놓으면 좋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되세요.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지도 테마 클래식이냐 네온이냐 뭐 이런 거 있는데, 네온으로 해놓으면 나쁘지 않은데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크게 뭐 바꾸실 게 없으세요. 자, 사운드. 사운드의 이제 음량 같은 것들, 서라운드 모드를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요것도 뱅앤올롭슨이 만들어진 시스템에 따라서 뭐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속도, 연동, 음량. 속도에 따라서 음량을 뭐 이제 크게 할 건지 줄이게 할 건지인 건데, 웬만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음량에 따라서 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좋고, 오디오 음량 자동 줄이기. 요거는 해야 돼요. 뭐냐면 저는 이제 보통 혼자 운전할 때는 음악을 굉장히 크게 많이 듣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시동을 끄고 집을 갔다가 마침 와이프와 이제 애들을 같이 태우고 어디를 갈 일이 있다. 그럼 내가 시동을 켰었을 때 내가 크게 들었었던 음량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들이랑 다 놀래. 저도 놀래고. 저기 꺼져주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동을 켰었을 때 오디오 음량이 컸었던 경우에는 자동으로 줄여준다. 요거는 이렇게 켜놓는 걸 아주 강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쇼룸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오소닉, 이거 진짜 음향은 완전 취향이에요. 여러분들 맞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조절해 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후 좌우 이거 웬만하면 안 건드려도 괜찮고요. 안내음, 뭐 여성 목소리를 들을 건지 남성 목소리를 들을 건지, 음량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따로 설정하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음량 조절. 지도 화면 내에서 음량 버튼 누를 것이냐, 지도 화면 내에서 뭐 볼륨 노브로 뭐 설정하실 것이냐,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냥 두시면 되겠고, 라디오 음질을 원음을 강조하면 좋겠죠. 그 대신 아마 좀 끊기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연결 기기 음량,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쓸 때 음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기기 연결,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초기 세팅하는 거 영상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프로필도 마찬가지로. 자, 이 프로필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떤 거냐면, 이 차의 소유주들이 등록을 해놓으면, 만약에 내가 김병철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김병철로 프로필을 눌러서 설정을 해놓으면 차량을 탔었을 때 김병철로 설정되어 있었던 세팅 값으로 자기 알아서 싹 변경을 해줍니다. 그랬다가 우리 와이프가 프로필을 설정해놓고 그 프로필을 자기 걸로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 걸로 맞는 걸로 자기가 알아서 하고 바뀌어요. 운전자 메모리 같은 경우도 저는 운전할 때, 그 다음에 뭐 이제 요거는 잘 때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놨었던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와이프로 변경을 해놓으면 설정된 값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와이프의 운전자 메모리를 따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다. 차가 완전히 나만을 위한 걸로 세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 제네시스에 등록이 돼야지만 이 프로필에 등록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성 인식. 요거는 음성 인식 최소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음성 인식을 오토브라더스로 가자.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하잖아요. 그러면 얘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건데, 이런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음성 인식 최소화입니다. 이걸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오토브라더스로 가자.
네, 음성 안 나오죠. 이 장소로 안내를 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오는데 안 나오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딱 정보만 띄웁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다 하면 알아서 딱딱딱딱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안내 음성이 없으면 내가 그냥 바로바로 딱딱딱딱 얘기해서 빠르게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안내 음성이 나오게 설정을 하면 그거를 들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웬만해서 초기 세팅할 때는 이거를 끄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다음으로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끝난 건 줄 알았더니 한번 조금만 더 제끼니까 또 나오네요. 자 테마 화면 구성이라고 해서 그래픽 화면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화이트 테마로 할 건지 블랙 테마로 할 건지 오 블랙 테마 오 멋있어. 저녁에만 블랙 테마로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블랙 테마로 하니까 낮에도 쓸 거. 왜냐면 이게 지금 블랙이잖아. 블랙이니까 확실히 블랙 테마를 해도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주간에는 화이트, 야간에는 블랙으로 설정하는 걸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세팅하실 수 있고 디지털 액자라는 게 뭐냐면 대기 화면일 때 맵을 눌러 놓을 것이냐 아니면 사진을 띄워 놓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정했었던 게 그대로 나오고 대기 화면일 때는 디지털 액자를 쓸 거냐 아니면 아날로그 시계를 띄울 거냐 디지털 시계를 띄울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초기 설정은 표시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위젯 같은 경우도 어떤 거를 띄울 건지 따로 설정해 놓는 게 있는데 다 설정이 되어 있네요. 네, 그게 좋죠. 중앙 화면에서도 끄기로 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시계로 하면 여기 지금 중간 부분에 아날로그 시계가 딱 뜨죠. 디지털 액자로 넣으면 게스트 모드에서는 안 되지만 프로필 설정에서 여기다 사진 같은 걸 하나 넣어 놓으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사진이 뭐 이렇게 딸 사진이나 아들 사진이나 가족 사진 혹은 와이프 사진 이런 것들로 변경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저라면 오토브라더스 로고를 넣지 않을까. 게이지는 아날로그로 할 거냐 네,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걸로 아니면 디지털로 할 거냐. 저는 아날로그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이걸로 세팅. 그다음에 클러스터 모드를 에이다스 모드로 할 거냐 맵 모드로 할 거냐. 중간 화면이 바뀌네요. 이렇게 싹 와이드 맵 모드로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이어서 맵이 나오는 거죠. AR 모드로 할 거냐. 그러면은 앞에 있는 화면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맵 화면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멋있게 맵 모드로 좋은데? 그냥 노멀 모드로 할래. 정보가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테마 화면 구성 한번 봤고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밝기를 조절 어떻게 할 거냐. 여기부터는 아까 이전에 나왔었던 기능들이 조금 다시 카테고리화돼서 나온 것 같아요. 버튼 터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차 사용법에서 했었던 거죠. 이런 것들 설정하는 거 나오고 커넥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초기 세팅 영상에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고 일반은 어떤 거냐, 지금 플랫폼이 어떤 거냐, 날짜 시간은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12시간으로 할 거냐, 24시간으로 할 거냐, 언어는 잉글리시로 할 거냐, 한국어로 할 거냐, 키보드는 쿼티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천지인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 내비게이션 화면 내에서도 세팅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걸 한번 안내해 드려 보면 제일 먼저 N하고 나침판 모양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지도의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모드, 그 다음에 주행 방향에 따른 2D 이런 건 잘 설정 안 하죠. 혹은 주행 방향의 3D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딱 띄우는 거. 와이드 3D, 와이드는 이제 여기 23인치 정도 되는 이 디스플레이에 모든 지도가 싹 보이는 거. 아니면 증강현실, 요거 이제 빌트인 캠에 들어가 있는 걸 텐데 증강현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쓰시면 이제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땐 여기 이렇게 막 이쪽 방향으로 가라, 저쪽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막 화면에 띄워줘요. 멋있게. 근데 이것도 그렇게 썩 이렇게 막 실용도 있진 않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포테인먼트 안내를 해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홈 버튼을 눌러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도는 뭐 따로 보실 거 없고 목적지 상관없고, 홈 프로젝션, 이거 이제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면 여기에 이제 연결된 기기가 안내가 나올 거고요.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륜구동으로 해서 지형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값을 정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터레인 모드가 꺼져 있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눌러주면 터레인 모드를 설정하면서 눈길일 거냐, 진흙 비포장이냐, 부드럽고 건조한 모래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푸시 버튼을 누르면 터레인 모드가 꺼지고 일반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는 단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설정은 제가 아까 들어가서 다 설명드렸고,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이제 영화나 이런 이제 미디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이런 것들 이제 다 보실 수 있는 게 요 엔터테인먼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는 건
시스템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따로 유료로 계정을 등록이 되어 있어야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유료로 이제 제네시스 멤버십을 또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된 영상도 제가 찍은 게 있으니까 요거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D 설정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렇게 360도로 돌려가면서 이 위치에 따른 설정들을 바꾸는 걸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3D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성 메모 기능도 있고 라디오를 여기서 또 설정할 수 있고 미디어 요거는 이제 저거 블루투스를 설정할 거냐 팟빵을 들을 거냐 이런 것들 여기서 들으실 수 있고 지니뮤직 멜론 이런 것들도 다 설정을 하면 사용하실 수 있고 요렇게 전화도 쓸 수 있고 ODMB도 있습니다. 채널 검색하겠습니까 하면 이제 채널 쫙 나오고 여기서 이제 채널 돌려가면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제 DMB가 있다고 해서 그냥 보실 수 있는 거냐 아니고요. 정차 중에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조도 우리 기존에 우와 공조 이거 멋있다. 공조 여기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 버튼이 굳이 있는데 우리 인포테인먼트 화면 내에서도 이렇게 공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에 들어오시면 빌트인 캠 우리가 싸제 말고 정품으로 빌트인 캠이라고 해서 정품으로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데요. 이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어디 셋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확인이 안 되고 홈에 들어온 다음에 빌트인 캠을 들어가서 진행을 하셔야만 녹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가장 주요하게 많은 기능을 쓸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뒤에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빌트인 캠을 길게 눌러서 요거를 앞쪽으로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앞에 쪽으로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요금이 얼마가 나왔고 결제 이력은 어떻고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드 큐레이터 설정하는 거 여기서 지금 설정할 수 있어요. 무드 큐레이터 관련된 영상은 제가 미리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다. 세차 모드를 누르면 우리가 터널 세차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도 접어주고 뭐 이제 다 기능들을 풀어주는 그런 거죠. 이렇게 시작을 누르면 사이드 미러 접히고 문 다 닫히고 선루프도 다 닫히고 그 다음에 와이퍼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도 종료가 되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종료가 되면 세팅 값으로 다시 변경이 된다. 자, 시트 조절하는 거 후석 대화 후석이 얼마나 멀면 이런 기능을 써야 되나 싶긴 한데 이런 대화 모드 기능도 있습니다. 후석 지침 모드 애기들이 좀 뒤에서 자고 있으면 뒤에 스피커를 꺼주는 기능이 바로 후석 지침 모드입니다. 자, 마이 제네시스에 들어가서 제네시스 커넥티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발레 모드 우리가 발레 파킹 맡겼을 때 그 발레 파킹 기사가 여기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카페이라고 해서 애플페이 뭐 삼성페이 이런 것처럼 차량 안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거 지금 많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영상 촬영했을 당시에는 주유할 때랑 주차장 결제하는 거 그런 기능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카투홈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연결시켜 놓으면 차량 안에서 그 전자기기들을 미리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난방을 틀어놓는다거나 보일러를 틀어놓는다거나 에어컨을 틀어놓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림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따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서 모아서 보실 수 있고 책자 매뉴얼도 있긴 있지만 차량 안에서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도 있게 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GV80 안에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더불어서 홈 화면까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제가 열심히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